아니 왜 그렇게 자꾸 화를 내시고 합니까? 아니 제가 검사 26년 한 사람인데 검사가 우리는 왜 윤석열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는가? 네. 판검사도 시험 봐서 들어가잖아요. 시험 봐서 뽑힌 사람들의 이상한 엘리트 의식인데 국민이 선택해서 선출한 공직보다 시험 봐서 들어간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고 봐요. 정치 혐오를 표현하고 정치인을 비하하고 이런 거를 자기의 어떤 위상과 자기의 지성을 뽐내는 방법으로 이걸 쓴다고요. 그렇죠. 검찰은 제가 그냥 상식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떤 범죄가 있으면 그게 누가 한 거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 검찰권을 공평하게 행사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 지금까지. 네. 이게 편파적으로 네. 이걸 행사하고 있다. 두 번째는 공평하게 행사하는 경우에도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면서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이 맘만 먹으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 시민들의 인권을 짓밟으면서 또 수사를 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꼭 필요한 수사를 하고 공평하게. 그다음에 인권을 다 지키면서 하는 경우에도 이게 늘 바른 판단만 하면 좋은데 옳지 않은 판단을 하고 갈 때 누구도 이 검찰 조직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통제하거나 감시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두 분이 네. 말씀하신 그건데 저는 네. 하나만 더 그 첫 번째 거 있잖아요. 만인에게 평등하게 법을 적용하는 거. 예. 자기한테는 안 하는 것 같아. 검사들 자신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것 같아. 갑자기 눈도 나빠지고요. 예. 뭐 비디오 이런 거 보면 예. 다른 사람 보면 기가 막히게 누군지 찾아내는데 예. 자기 편이 범죄 혐의자로 이렇게 얼굴이 비디오에 나오면 예. 못 알아봐. 눈이 막 예. 나빠져가지고 누군지 모르겠대요. 예. 김학의 씨 이런 그런 거. 분은 그다음에 그렇게 얼굴이 투명하지 자기들끼리는 않다고. 동료를 성폭행해도 저거 하다가 나 사표 낼게 그러면 그래 나 사표 내고 나가 이래버리고 그다음에 뭐 검사가 일하다가 뭐 잘못해가지고 공문서를 고소장을 자기 위조해서 붙였다가 그게 재판 결과가 이상하게 나서 피해자가 예. 막 항의를 하는데 그래서 누군가가 있다가 저 공문서 위조야 그래가지고 고발을 해도 수사를 안 해. 그러니까 이것까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검찰개혁은 그것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돈도 안 들고 시간도 별로 안 걸리는 일이어서 신속하게 해야 되는 거죠. 검찰은 합법적인 정부 조직인데 하는 행태는 범죄 조직과 비슷하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고 기소 편의주의 그것도 하거나 말거나 누구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거기다 수사권까지 행사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내가 수사한 사람을 내가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되고 이 막강한 권한을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사용해 왔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 조직은 거의 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이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처럼 돼 있습니다. 저기는 완전히 기소만 하는 기소만 담당하는 조직으로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검사가 기소권을 편의적으로 불법적으로 그 행사하는지 여부를 감시를 엄청 강화해야 되고요. 별로 어려운 작업이 아니에요. 그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이거는 민주당이 다시 집권을 하면 또 검찰에서는 우리 칼 써 할 거예요. 그 칼을 쓰면 안 됩니다. 그게 그 독배예요, 독배. 우리가 당신 괴롭힌 거 이상으로 저쪽을 죽여줄게. 이럴 거예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지금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에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보안 수사권 존폐 논란도 예상이 되는데 좀 입장이 있으신지요? 예, 그것도 충분히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정권이 바뀌어갖고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검찰제도 자체가 다 나쁘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 내란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검찰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도 뼈아프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를 만듦에 있어서는 지금 있는 검찰의 구성원 모두가 범죄자다 하는 이런 시간 좀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나가 있는 검사들도 절대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늘 당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개혁 TF 안에서도 전체인이 한 50명이 좀 넘습니다. 그때 10몇 명이 가 있는 건 어차피 이게 검찰 제도 개혁의 핵심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내는 그런 과정에서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법무부 장관님하고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그분이 장관으로 있을 때 그렇잖아요. 제가 보좌관이니까. 장관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가장 가까이서 가장 오랜 시간을 같이 한 사람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분이 장관으로 취임하신 이래 공소취소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신 적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 전에는 한 번 있었어요. 이게 언제냐면 장관으로 취임하시기 전에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때는 장관으로 내정되시기도 전이에요.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불소추 특권과 대선 후보, 대선이 이제 이대로 진행돼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러면 이걸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한번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네. 뭐냐면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의 해석상 공소의 제기뿐만 아니라 유지도 포함되는 거여서 당연히 공소 취소를 하거나 법원은 공소 기각을 하는 게 맞다. 저희 경찰에서는 그래서 영장으로 길들이기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영장으로 복수한다. 예를 들어서 뭔가 지휘를 하고 뭔가 시켰는데 예.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합니다. 이거 봐라. 네, 이거 봐라. 제대로 안 하네라고 기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위가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경찰서 내에서 막 영장을 청구했는데 계속 기각이 돼요. 2번, 3번 기각이 되면 눈치를 채는 겁니다. 아, 내가 지난번에 뭔가를 안 했었구나. 그리고 내 사건만 기각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 있는 사건들을 다 기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경찰서장이 얘기를 하죠. 야, 그만해라. 그거 좀 들어줘라. 야, 너 때문에 우리 경찰서 사건 하나도 못한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길들이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아유, 그럼 이 입건 요청이 뭐라고? 이거 그냥 입건 시켜주자. 뭐 문제가 있으니까 입건하라고 했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길들이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없어도 돼요. 아, 근데 그거 와, 야, 이 조율이 되네. 아니 없어도 돼요. 근데 그거 없다고 그렇게 못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김용민 의원이나 박은정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그게 없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영장 길들이기 못해요? 가능성을 줄이는 아니 거죠. 그냥 보안수사 요구 계속 하면 됩니다. 맞아요. 이것도 있어요. 그래서 보안수사 지금 요구 아니 그러니까 왜 저기 내가 김성태 말고 이재명도 있거나 하는데 왜 안 해? 계속 보안수사 요구. 보안수사 요구. 그러니까 길들이기 할 수 똑같은 있는 얘기예요. 방법을 줄이는 겁니다. 아니 그게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명확하게 지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거.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거. 근데 애매모호하게 보안수사 요구만 해. 아 얘가 도대체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거보단 차라리 이거 입건해. 아 누가 입건 요청했는지도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러면 경찰이 그런 부당한 지시임에도 수용을 했다면 수용한 사람이 누군지도 분명해져요. 그리고 만약에 수용을 안 했다면 안 한 사람이 누군지도 분명해지고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자는 것인데 그게 뭐가 다르다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이런 책임과 소재를 명확히 하자는 거예요. 아니 근데 수사권과 기소권이 그러니까 분리를 저희- 하면 네. 네. 수사권이 뭡니까? 수사를 개시할 권한 맞죠. 있잖아요. 개시하고 맞습니다. 진행하고 종결할 권한을 이야기합니다. 아, 그런데 저 개시하고 진행하고 종결할 권을 다 가진 건 검사예요. 지금의 검사.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지금의 검사예요. 아니죠. 검사는 기소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소가 수사의 종결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경찰이 무슨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형사소송법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수사의 종결은 기소와 불기소라고. 네, 잠깐만요. 자. 자, 이게 또 내가 이래서 토론을 싫어해. 제가 지금 네. 지금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그러면 수사의 진행에 검사의 협조 없이 가능해요? 아, 그건 이따 또 나올 네, 거예요. 네. 이야기가. 어떻게 가능하죠? 영장이 없는데. 아 그러니까요.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면 지금 그럴 수밖에 없으면 검사제도 폐지하고 경찰한테 다 주면 되겠네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 그게 검사제도 검찰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네. 수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왜 위험한가요? 우리가 그걸 얘기해야 돼요. 왜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왜 위험하냐면 누구를 죽인 것인가를 정할 수 있어요. 수사기관은. 이 이른바 타겟이죠. 예. 그다음에 그 타겟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시점에 요리할 것이냐 그걸 정할 수 있어야 돼요. 국정조사를 하잖아요. 3월 말부터. 4월부터 지금 하겠다고. 7개 사건에 대해서. 네, 네, 네. 4개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인데 네. 조작 제가 수사 계속 의혹. 말씀드리지만 대북 송금 사건은 이 정도 증거 나오면 공소 취소해야 되는데 네. 지금 송성호 장관이 보니까 도어 스태핑에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 할 그런 생각이 생각도 없다라고 없다. 말. 네. 이게 완전히 좀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해서 거기서 만약에 증인이 제가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온 겁니다. 불법 조작 수사 증거와 증인이 나오면 검찰이 여태까지 별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소 취소하는 게 어렵습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재판부도 공소 기각 네. 잘 안 해요. 근데 하잖아요. 이제 나는 지금은 이제 내란 세력 대 호헌 세력의 싸움이라고 보는데 헌법 체제를 수호하려는 호헌 세력이 있고 네. 민주당을 중심으로 네. 시민들이 있고 윤석열 패거리와 국힘당을 중심으로 한 내란 세력이 있고 그 내란 세력의 외곽에 뭐 정광훈 뭐 등등이 붙어 있고 아, 많아. 이렇게 이제 내란 세력이 한 덩어리가 있고 나머지가 호헌 세력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호헌 세력과 내란 세력의 싸움에서 언론은 소위 중립이라는 걸 지키면서 양쪽에 동등한 발언권을 주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네. 진짜 국민들 일반 여론이 안 그런 것처럼 해서 이제 이쪽 호헌 세력한테 약간의 심리적 좌절감을 안겨주려고 그러고 그럼 여기를 갈라치기 하려고 그러는 갈라치기 심합니다. 지금부터. 거예요.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네. 갈라치기 말씀하셨는데 그 갈라치기가 지금도 언론을 중심으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성적으로 네. 이게 우리가 호헌 세력이잖아요. 네. 호헌 세력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목표가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어요. 내란의 완전 진압. 그렇지. 윤석열이가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없애려고 한 거나 검찰을 동원해서 이재명을 없애려고 한 거나 그렇지. 기본적으로 성격이 똑같은 일이다 그게. 네. 이재명을 검찰권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하니까 못 죽이니까 그거를 더 키워가지고 아예 국회를 없애는 쪽으로 온 거 아니냐. 그렇지. 이재명을 기소한 모든 기소는 다 정치적 목적으로 한
반칙행위야. 우리가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수사에는 모든 수사와 관련된 개시, 진행, 종결 등등이 전부 다 포함된 수사건을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거죠. 네. 수사 개시와 기소 분리를 수사와 기소 분리로 그 호도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년 동안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는 거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그게 한 5천 건 정도 해요. 실제로. 그러면 5천 건은 검사들이 직접 수사 개시한단 말이죠. 그 사건을 이제는 못 하는 거예요, 검찰은. 근데 5천 건을 못 하게 된다고 해서 그 어느 정부도 이루지 못한 대단한 개혁이라고 하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검찰은 직접 수사를 굉장히 자제하고 있고 5천 건이라면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실제로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를 실천하려면 검찰에 있는 수사권을 전부적으로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그리고 기소권, 공소 제기와 유지권에게 충실하는 거 이것이 완전한 기소 분리라고 볼 수 있고 검찰 개혁의 대의를 완성하는 것이 네. 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개혁 문제는 법리적이고 논리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공개 토론을 시작한 때부터 시작해서 25년 가까운 세월 동안 축적돼 있었던 그러니까 민주적 국민정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류 핵심 지지층 여기에서 하나의 깃발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100% 동의합니다. 이거를 만약 수사기소 분리라는 이 대원칙을 철저하게 실현하기 위해서 제도 변화를 했다가 일부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보완하면 돼요. 지금 무슨 보안 수사권이니 하나 되지도 않는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저는 특히 정성호 법무장관이 국회 상임위에 나와가지고 모든 검사가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라든가 또는 뭐 이런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전에 모욕적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검찰개혁 주장한 사람들이 검사가 다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검찰 권한을 뺏으라고 해서 검찰개혁을 주장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검찰개혁의 목표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거라는 걸 확고한 신념이에요. 근데 그렇게 검찰개혁을 하면 국민 인권 보호가 안 된다고? 무슨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까지 조국 사태 때부터 시작해서 서초동에서 어마어마한 집회를 했던 그 모든 시민들을 모욕하는 발언이거든요. 저는 그런 거의 망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인식으로 이 검찰개혁 문제를 계속 다루게 되면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안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정성호 장관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그것은 민주당의 정신을 배신하는 걸로 간주될 겁니다. 실제로 논의가 실종된 것이나 다름없었고 이제 국회에서 그 정부 입법 예고와 무관하게 예고안과 무관하게 입법권은 이제 국회에 있는 거니까요. 예. 여당이 중심이 되어서 다른 진보적인 야당들하고 힘을 합쳐서 국회의 안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전 왜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경위는 총리실 산하 TF에서 낸 것은 검찰개혁을 안 하는 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렇게 됐고 앞으로 국회에서 여당과 진보 야당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제가 이제 다른 데서도 그 얘기 잠깐 했는데 그 법무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릅니다. 저는 이제 망언이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미. 지금도 망언이라고 생각하고요. 검찰개혁은 어느 정권도 다른 검찰을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검찰개혁이에요. 예. 만약 정성호 장관이 진짜 이 검찰을 우리 칼로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런 말을 할 리 없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마음속에 이 칼을 잘 벼려가지고 정적들을 숙청하는데 우리가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민심에 대한 배신이고요. 예. 역사에 대한 배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인석 총리와 정성호 장관과 정청래 대표와 이런 분들이 처음에 이 논의가 어디서 왜 출발했는지부터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고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당에서 수기하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해라. 이게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대통령의 견해예요. 저는 이제 이 방침에 따라서 국회가 자기의 권한인 입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된다고 봐요. 정부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요. 제발 민주당이 좀 해주시라. 저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4년 중임제가 일반적으로 괜찮은 제도 아닌가 이런 정도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물론 대선 공약도 있고 그랬지만 저는 정치 문제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는 약간 불안해요.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는 어떤 악몽이 있냐 하면 열린우리당 트라우마 있거든요. 그때 2004년도 17대 총선에서 151석 딱 받자마자
299석 가운데 152석. 열린우리당은 수도권과 호남, 충청에서 압승을 거두며 과반 의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으로 거듭났습니다. 여대 야소 국회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의회를 장악했던 한나라당은 원내 제2당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곧바로 당원제도 후퇴시키고 내부에서 당원제도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때 대의원제도로 다시 돌아가는 그 회기를 시작을 했고요. 의원들이 순식간에 기득권화됐습니다. 제가 그 안에서 그걸 목격하고 이 당은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그냥 내각에 가서 일하고 싶어요. 보건복지부 장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복지부 가서 일을 했거든요. 그때 이미 당이 망했어요. 그 내부에서. 그러니까 겉으로는 새정치한다고 내세우면서 안에는 팝을 짓고 계보 만들고 이게 너무 횡행해서 이 당은 틀렸다. 저 그때 판단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이라는 게요. 아까 제가 판사들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기대고 싶고 기대면 눕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거대 집권당의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무지 높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유혹이 있을 거고요. 안이함이라는 게 퍼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상하게 최근 한 몇 달 동안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권한이 있는데 뭘 안 하고 말만 하고 있어요. 말만. 갑작스럽게 제안을 했어요. 그것도 코스피 5천 달성합니다. 분열한 채 선거를 치르는 것보다 통합하여 선거를 치르는 것이 하나라도 이익이고 승리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대표 개인의 제안일 뿐이지 당의 공식 제안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개파네 결국. 그렇죠. 개파 대결입니다. 아니 정당에는 개파가 있을 수밖에 없고 개파까지 아니더라도 친서관계나 이런 네. 것들은 다 있는 거예요. 어떤 걸 저는 느끼냐 하면 자기 주변에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말만 들어갖고는 민심의 향배를 알아차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님이 그 연배의 선배 정치인들 중에서 원로들 중에서 제일 초롱초롱 하시거든요. 제가 보면은. 네, 맞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서핑을 엄청 하세요. 웹 서핑을. 여론조사를 꼼꼼히 챙겨보십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유튜브 접속해서 이 얘기 저 얘기 다 들어보시고요. 그거를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때로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이 민심의 변화나 이런 것들에 밀착된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더 많은 데이터를 계속 획득하는 거 말고는 지적인 날카로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당대표나 지도부의 판단과 다른 게 있어도 공개적으로는 절대 말 안 하신다고요. 따로 상의를 하죠. 의견을 전달을 하고 그 의견을 그대로 다 이제 당대표가 받아주지는 않지만 네. 자신의 견해가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것과 다를 때 그럴 때는 공개 안 한다고요. 그게 맞죠? 예, 옳고 그름의 잣대를 아웃소싱한 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조중동과 보수 언론 쪽에서 막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러지? 그들이 그렇게 보도를 하면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나쁜 의도가 있어서 나쁜 의도가 있는 게 당을 아니고. 해코지하려고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고 네. 이제 그런 언론들이 막 써대면 자신이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이크 파워가. 이 나의 마이크 파워를 활용해서 당이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당원들의 의사와 동떨어진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그러면 보수 언론에서는 실제로 엄청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럼 소심파라고 딱 타이틀을 붙여줘. 대통령실하고 뭐 의견이 맞네 안 맞네 그 딴 소리를 왜 하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판단해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일 옳은 일을 하면 그만이에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거를 왜 당에서 마음대로 하냐고 하실 분도 아니고 본인 의견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의원들이 그렇게 해서 당원들 뜻을 모아서 했으면 내가 받아들여야지 할 뿐이란 말이에요. 저항이 없는 또는 갈등이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닙니다. 당연히 이런 쪽은 잃기 싫어하고 부당한 것을 개선하려는 쪽은 욕구가 있기 마련인데 이 두 가지가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개혁이란 원래의 뜻이 가죽을 벗긴다라는 거라고 합니다. 아프다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자신에 대해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수정구 당협위원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것과 관련해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섭다며 과거 장 위원장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했던 언론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장 위원장의 유죄 확정 소식을 전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가짜뉴스 없는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맑은 세상을 식구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확인도 없이 무차별 확대 보도한 언론들이 이런 판결이 나는데도 사과는커녕 추후 정정 보도 하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거를 그냥 혼내주는 정도가 아니고 이 짓을 못하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